아침 햇살이 정원의 꽃들을 비추는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정미옥 여사는 테라스에 앉아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70살의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들 윤재민이 어제 전화로 특별한 소식을 전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정장까지 차려입으셨네요. 윤재민이 테라스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3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를 지닌 아들을 바라보며 정미옥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어제 그 이야기가 내내 머릿속에 맴돌더구나. 드디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니. 정미옥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재민은 의자에 앉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어머니. 하예진이라는 분인데요. 회사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곧 직접 모시고 올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미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는 수많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왔으니까요. 특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의 눈빛은 결코 속일 수 없었죠. 사진이라도 보여주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구나. 윤재민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진보다는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진이도 어머니를 정말 뵙고 싶어 하거든요. 정미옥 여사는 아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험이 많은 그녀의 직감은 뭔가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조차 보여주지 않는 아들의 태도가 의아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니? 다음 주에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어요. 그때 함께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정미옥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녀는 정원을 거닐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하예진이라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재산을 노린 것일까? 인성은 어떨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침대에 누운 정미옥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윤재민 몰래 하예진을 만나볼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윤재민이 CEO로 있는 회사에 직접 가보는 것. 물론 회장 부인으로 당당하게 가면 모두가 알아볼 테니 변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청소부로 위장해서 가보자.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정미옥 여사는 결심을 굳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옥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당분간 회장님은 아프신 걸로 해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네, 부인께서요? 무슨 일이신지.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회장님이 해외에서 급히 치료받으러 가셨다고 말해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 청소 용역업체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정미옥 여사는 며칠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회사 청소 담당 업체, 근무 시간, 심지어 유니폼까지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오랜 세월 경영자의 아내로 살면서 그녀는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청소업체 사장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오랜 거래를 해온 업체였기에 사장은 정미옥 여사의 특별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만이라도 청소부로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는 지불할게요. 사장은 당황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회장님, 사모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우리 아들에게는요. 3일 후 정미옥 여사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회사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운전기사와 함께 고급 차량으로 들어오던 이곳을 오늘은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들어서는 것이 낯설었죠. 그녀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모자 아래 숨기고 얼굴에는 약간의 주름 메이크업을 더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윤재민의 어머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미옥 여사는 가명을 사용하며 청소팀에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순자 씨. 저는 명자라고 합니다. 함께 3층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명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명자의 안내로 청소 도구를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정미옥 여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하예진을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3층은 기획팀이 있는 곳이에요. 하예진 대리도 거기서 일하죠. 요즘 회사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정미옥 여사는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어요. 하예진 대리요? 어떤 분인가요? 아, 모르세요? 요즘 사장님과 가깝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능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미옥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탐색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3층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직원들은 모니터와 서류 사이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정미옥 여사는 명자를 따라 청소 카트를 밀며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기 가운데 자리, 창가 쪽에 앉아 있는 분이 하예진 대리예요. 명자가 소곤거리며 알려주었어요. 정미옥 여사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30 초반의 여성. 하예진은 동료들과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군요. 정미옥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럼요. 입사한 지 3년 만에 대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게다가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인기도 많고요. 정미옥 여사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하예진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할 때마다 직원들이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윤재민이 반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미옥 여사는 청소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무실 분위기를 살폈어요. 하예진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 보였죠. 정미용 여사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한산해졌어요. 정미용 여사와 명자는 창문을 닦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자 씨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벌써 8년 됐네요. 이 회사가 직원들을 잘 대해줘서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미용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함께 일구어온 회사가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하예진 대리는 어떤가요? 다들 좋아하나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겉으로는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가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정미용 여사는 명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직감이 맞았나 보다. 뭔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정미용 여사는 휴게실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하예진과 마주쳤어요. 하예진은 커피를 마시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뵐게요. 사모님 선물도 준비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전화를 끊은 하예진은 정미용 여사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정미용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 회사는 성실한 사람을 알아봐 준답니다. 하예진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정미용 여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사업가들과 어울리며 진심과 가식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예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날 정미용 여사는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이 한산한 시간에 더 많은 관찰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하예진을 직접 만나고 나니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 뭔가 숨겨진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명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정미용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출근한 직원이 몇 없어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정미용 여사는 하예진의 자리 주변을 청소하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예진 대리는 항상 일찍 오나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보통은 정시에 옵니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하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미용 여사는 하예진의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컴퓨터 옆에 놓인 작은 화분이 눈에 띄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의 책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정미용 여사는 자연스럽게 청소를 하며 사무실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하예진은 8시 반쯤 출근했고 밝은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고위 임원들에게 특히 공손했고 같은 팀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완벽한 것 같네요.
정미옥 여사는 명자에게 말했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가끔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어디 가는지 모르죠. 정미옥 여사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주 그런가요? 하루에 한두 번? 특히 점심시간 직후에요. 30분에서 1시간씩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미옥 여사는 명자의 말을 떠올리며 하예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하예진은 점심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어요. 정미옥 여사는 청소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하예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정미옥 여사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지하에는 창고와 기계실이 있었죠. 그녀는 하예진이 어디로 갔는지 주의 깊게 살폈어요. 지하 창고 근처에서 하예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미옥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예진은 창고 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창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리며 말이죠. 정미옥 여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여주던 단정하고 완벽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예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장님도 제 손안에 있으니까요. 정미옥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예진의 눈빛과 말투가 사무실에서의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었죠. 창고를 나오던 하예진과 정미옥 여사는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하예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청소하러 왔어요. 여기 담배꽁초가 많네요. 정미옥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예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치우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정미옥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치우라고 어르신 같은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예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하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어요. 정미옥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예진의 진짜 모습이었군요.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이중적인 모습, 계산적인 태도. 아들이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날 정미옥 여사는 하예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지만 단 한 번의 관찰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명자와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 씨, 여기 직원들 중에 하예진 대리와 가까운 사람이 있나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겉으로는 다들 친해 보이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여자 화장실에서 가끔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긴 해요. 정미옥 여사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사실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직장 내 소문이라. 괜찮아요. 비밀로 할게요. 명자는 주변을 살핀 후 소곤거렸어요. 사장님께 일부러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처음엔 사업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인정받더니 어느새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시켰다고. 정미용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속고 있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른 건 없나요? 가끔 여직원들이 그녀에게 무시당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하지만 항상 사람 없는 곳에서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증인이 없으니 말하기도 어렵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미용 여사는 화장실 청소를 하며 여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하예진 대리, 사장님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던데. 맞아.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나? 그냥 야심찬 거지. 너무 계산적이야. 얼마 전에 내 기획안을 베껴서 자기 것인 양 발표했다니까. 근데 누가 믿겠어. 사장님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 정미용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그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정미용 여사는 하예진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녀는 윤재민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표정이 확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고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미용 여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저 사람 정말 연기를 잘하네요. 정미용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명자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윤재민이 사무실을 떠나자 하예진은 또다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미용 여사는 이번에도 그녀를 따라갔어요. 하예진은 이번에는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서 하예진은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이번 주말에 프로포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제 손 안에 있으니까. 정미용 여사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어요. 하예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윤재민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아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옥상에서 내려오며 정미용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예진의 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넷째 날 정미용 여사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이나 간접적인 관찰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제 하예진의 진짜 모습을 직접 포착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미용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하예진 대리에 대해 계속 신경 쓰고 계신 것 같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정미용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명자 씨, 혹시 하예진 대리가 사무실 밖에서 누구와 만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아,
오늘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던데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정미용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어떤 카페인지 아세요? 은행 건물 옆에 있는 블루문이라는 곳이요.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정미용 여사는 청소용품을 챙기며 명자에게 말했어요. 저 잠시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올게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정미용 여사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블루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보니 아직 하예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하예진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중년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하예진과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예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미용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슬쩍 이동했어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요. 괜찮아. 근데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중년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주말에 프로포즈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혼까지는 한 달, 결혼까지는 석 달이면 충분해요. 서두르지 마. 의심받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 우리가 기다려온 게 얼마야. 하예진은 차갑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은 완전히 저에게 빠져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해외에 계시니 방해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 그럼 결혼하고 나서 우리 계획대로. 정미용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들이 윤재민과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정미용 여사는 회사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하예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연기하는지 봤으니까요. 그녀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미용 여사는 청소를 계속하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어요. 하예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어요. 단둘이 마주쳤을 때 하예진의 본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정미용 여사는 하예진이 자주 가는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하예진은 점심 후 담배를 피우러 그곳에 왔어요. 또 여기 계시네요. 하예진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용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 좀 더 깨끗이 청소하려고요. 굳이 제가 있을 때 하셔야 해요? 하예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하예진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죠? 사장님과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하예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청소 아주머니가 물어볼 일인가요? 정미용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단지 궁금해서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니까 진심으로 사랑받았으면 해서요. 하예진은 잠시 정미용 여사를 노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랑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뿐이죠. 정미용 여사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왜 사장님께 접근한 거죠? 왜 그렇게 캐물어요? 당신이 누군데?
하예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저 궁금해서요. 혹시 회사를 노린 건가요? 아니면 재산? 하예진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당신 뭐야? 스파이야? 누가 보냈어? 정미용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눈은 있죠. 하예진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맴돌았어요. 그래요? 그럼 아무리 봐도 소용없을 텐데. 누가 청소부 말을 믿겠어요? 그리고 제 계획은 이미 완벽해요. 이번 주말이면 약혼 반지가 제 손가락에 끼워질 거고, 곧 이 회사의 일부는 제 것이 되겠죠. 정미용 여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예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인생은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뭐라고요? 하예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정미용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섯째 날 정미용 여사는 마지막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할지가 관건이었어요. 그녀는 명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명자 씨,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비밀을 하나 말해도 될까요? 사실 저는 청소부가 아니에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누구시죠? 저는 여기 사장님 엄마입니다. 뭐라고요? 명자는 너무 놀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쉬,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정미용 여사는 명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예진의 이중적인 모습, 계획적인 접근, 그리고 그녀가 들은 모든 대화 내용까지요. 정말 끔찍하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오늘 하예진을 단둘이 만나고 싶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니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오늘 오후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부서 미팅이 있어요. 그때 하예진을 지하 창고로 유인할게요. 오후가 되자 계획대로 사무실은 한산해졌습니다. 명자는 하예진에게 접근했어요. 하예진 씨, 지하 창고에 당신 소포가 잘못 배달된 것 같아요. 청소 담당자가 발견했대요. 하예진은 의아해하며 지하로 향했습니다. 정미용 여사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당신이네요. 소포는 어디 있죠? 하예진이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소포는 없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하예진은 짜증을 내며 돌아서려 했어요. 또 그런 대화예요?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당신이 윤재민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뭐죠? 정미용 여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예진은 돌아서서 차갑게 웃었어요.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설마 당신도 그를 좋아하는 건가요? 불쌍하네요. 청소부 주제에. 정미용 여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노리고 있는 거죠? 하예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우리를 미행했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도 들었고 당신의 전화 통화도 들었어요. 하예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청소부의 말을? 정미용 여사는 천천히 자신의 모자를 벗었어요. 청소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예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미용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예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정미옥 여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윤재민의 어머니입니다. 하예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내 아들이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변장했어요. 하예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그래도 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만큼은 진심이니까요. 정미옥 여사는 하예진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어머니와 나눈 대화 모두 녹음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증거가 있죠.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세요. 아니면 이 모든 증거가 그에게 전달될 겁니다. 하예진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어요. 그녀는 충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을 테니까요. 하예진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낙담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정미옥 여사는 그곳을 떠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아픔이 있더라도 더 큰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미옥 여사는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윤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녁 식사라니 무슨 일이세요? 윤재민이 도착하자마자 물었어요. 정미옥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앉아봐. 내게 말해야 할 일이 있구나. 두 사람은 정원을 바라보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미옥 여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청소부로 위장한 일, 하예진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진실까지요. 윤재민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을 미행하고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야. 윤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예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정미옥 여사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봐. 녹음된 하예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와 나눈 대화,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옥 여사와의 대화까지. 윤재민의 얼굴에서 점점 혼란과 고통이 번져갔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윤재민은 무너져 내렸어요. 정미옥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내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알아야 했어. 윤재민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는데 진심은 미소로 가려지지 않는단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윤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아채셨어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정미옥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된단다. 특히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예민해지는 법이지. 며칠이 지난 후 윤재민은 하예진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예진은 마지막까지 변명하고 울었지만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미옥 여사는 다시 한번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윤재민이 테라스로 나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재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미옥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니? 아직도 힘들겠구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덕분에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내가 괜찮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니, 다음에 누군가를 소개할 일이 있다면 이번처럼 청소부로 변장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믿을게요. 정미옥 여사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 약속할게. 하지만 내가 점지해 줄 사람은 잘 살펴봐야 한단다. 윤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알려주신 교훈을 잊지 않을게요. 진심은 미소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따스한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정미옥 여사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머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